제가 요즘에는 약간 제대로 된 어른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어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전에 읽었던 어른의 품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기록했던 독서 노트를 이렇게 꺼내 들어봤었어요. 기록했던 내용들을 조금 읽어보면서 윗세대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언이었었어요. 조언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어른의 품이라는 책에서도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건너뛴다는 것, 나보다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서둘러 판단하고 묻기보다 단정해 버린다는 것. 근데 약간 극소수인데 이런 어른들을 발견할 때 뭔가 그러니까 약간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분명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데도 일부러 드러내지 않은 어른의 모습에서 오히려 자신감과 여유를 느꼈다. 좋은 어른이란 결국 자신의 완벽함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서 많이 배웠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누구나 늙지만 누구나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가 제일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는 조언을 많이 안 하게 돼요. 말을 아끼게 돼요. 왜냐하면 이 조언도 조언 나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조언을 해야 될 때, 필요할 때만 조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깨달았던 그런 생각들을 당연한 건데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었어요. 첫 번째로 상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를 좀 깊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제가 전 회사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요. 여러 가지 되게 어이없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부사장이 저보다 4살 위였는데, 저한테 조언이랍시고, 은스님은 주말에 혼자 노래라도 불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주말에 플룻 연습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진짜 취미 부자예요. 독서노트 기록하는 것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정말 좋아하고, 예술 분야의 취미들을 좋아하는데 아이패드에다가 디지털 드로잉이라든가 그림 그리는 거, 캘리그라피 하는 거,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잠시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창 했던 게 제가 주말 플룻을 연주하는 거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또 꽂혔던 게 뭐냐면 어려운 걸 뛰어넘는 걸 좋아해서 차르다시 연주를 하는 것과 바로 듣고 바로 이렇게 연주하는 청음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절대음감은 아닌데 뭔가 악기음 같은 경우에는 개이름이 들려요. 그래서 이게 도인지 미인지가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듣고 바로 연주하는 거. 예전에는 악보를 보고 했는데 지금은 굳이 악보 없어도 그냥 내 귀로 듣고 연주하는 거. 저는 그게 취미이고 약간 그 능력을 더 키우고 싶었어요. 절대음감처럼 약간 연주를 하는 거, 즉석해서 연주를 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K-팝의 이제 모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곡들은 한 번씩 노래방 그 유튜브에서 틀어놓고 그 연주를 해보는 게 저의 취미였거든요. 전 회사에서는 왠지 모르게 저의 취미나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사생활도 나름이지만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플룻 하는데요 이랬더니까 할 말을 잃으시더라고요. 저 어릴 때 예고 입시 준비를 했었어요. 이렇게 제가 책 읽는 거를 그때 당시 이제 재미 붙이기 시작했던 때, 그러니까 책을 읽으려고 하는 습관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한번 책 읽으려고 책상 위에다 책을 올려놨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부사장님이 은수님 책 읽어요? 나처럼 한 달에 36권을 읽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 사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단하시네요 라고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한참 한 몇 달 뒤, 한 2, 3개월 뒤에 저한테 은수님은 요즘에 책을 안 읽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책 안 읽는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저 요즘에 또 책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책 몇 권 사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게 뭐뭐뭐예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마인드맵북이라는 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읽고 저 마인드맵북이란 책 읽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인드맵은 알마인드만 알면 돼. 제가 그랬어요. 아, 저 어릴 때 마인드맵 학원 다녔었어요. 이 마인드맵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한 2, 3년 정도? 2년 정도 이제 마인드맵 학원 다니면서 실제로 이제 마인드맵으로 이제 키워드를 뽑아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저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조언을 하려고 기를 쓰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되게 뭔가 와, 진짜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아주 당연한 거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생각 못하고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도 좀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적절한 조언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어휘 선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또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가 좀 길 것 같은데 인간관계를 좀 정리를 하면서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나름 이제 30을 넘겨서 40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저랑 이제 10몇 년지기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는 아직도 제가 좀 아직 애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뭐가 변했는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안 불러주는 것에 대한 약간 서운함이 있었거든요. 외로움을 많이 탔던 사람이었던 거죠. 안 탄 것 같은데도 탔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약간 사람들한테 너무 치였다 보니까 좀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중요해졌고 혼자가 너무 좋아서 혼자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언니가 자꾸 요즘에 갑자기 저를 오랜만에 만났더니 갑자기 이제 그 언니랑 이제 좀 많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나랑 같이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언니 나는 혼자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아, 그래, 나는 너를 너무 아끼는데,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그 전부터. 난 너를 진짜 많이 아끼고, 너가 뭐 몇 번째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고맙긴 한데, 제가 소중하게 여겨주고 아껴주는 건 진짜 고마운데, 고마운 거와 별개로 저의 약간 그런 프라이버시나 저의 개인적인 혼자 있고 싶은 쉼의 시간, 나 혼자만의 사색을 즐기고 싶은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언니 나는 혼자서 하고 싶다. 뭐든지. 요즘에는 혼자 있고 싶다. 그랬더니 되게 서운해하는 거예요. 언니의 그 서운한 감정만을 내세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언니는 왜 자꾸 언니의 감정만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언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 혼자만 있고 싶다. 이랬더니 아, 그래? 그러면은 너가 괜찮아질 때 연락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응스야 너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 하다가는 너 아끼는 사람들이 다 떠나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상태를 알고 내버려 둘 거라고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 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언니의 이제 조언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언어잖아요. 떠나갈 거다 이런 것들을 약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 협박하는 건가? 내가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치를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조언하면 절대 안 됐구나. 너 이렇게 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고 뭐 공포감을 조성해서 조언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드럽게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상대방도 이제 나름의 그 상대방의 그 상황과 그 환경이 있잖아요. 거기서 최선을 판단해서 하는 선택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언 전에 상대를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제대로 된 조언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막 모르는 100% 모르는 상태에서 10%만 말했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 그냥 일에 대한 요약인데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예의에 어긋나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남의 일에 대해서 되게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쉬운 게 아닌데 그 사람은 어려운 생각과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마다 고민을 하는 순간도 다를 거고 사람마다 또 그런 생각하는 것도 다를 거고 또 처해진 환경도 다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쉽게 말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리고 경청할 자세가 되는지 상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조언이 나한테 조언을 얻으려고 말했는지 공감을 얻으려고 말했는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조언을 얻었을 때 경청할 자세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서 좀 내가 할 말들을 좀 조절해 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나 잘 살고 말하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저것 묻지도 않은 조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유튜브에도 제가 이제 운동 영상을 올렸더니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를 빼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냥 이어서 할 수 있는 인생은 기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운동 영상을 봤는데 그렇게는 안 돼, 막 저렇게는 안 돼, 막 이러면서 묻지도 않은 조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그리고 약간 외모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자신의 인생을 잘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이 다른 인생들에 비해서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면은 괜히 부정적인 말부터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들은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 행동부터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조언을 하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살아온 시대에는 또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나지만 이제 막 MZ랑 또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내 세대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얘 세대 때는 이렇게 하고 있네? 더 윗세대는 더 심각하게 갭 차이가 많이 나고 내가 살아온 시대에는 굉장히 통용됐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과 통념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면 뭐 해야 되고 결혼은 언제 해야 되고 막 결혼은 꼭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약간 있었는데 이 시대에는 옳지 않고 맞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나이 때면 뭘 해야 돼. 약간 나이 한계론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주의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이 때는 결혼해야 돼. 애가 몇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또 남들한테 이제 살 빼라는 외모 평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때에 따라서 큰일 날 반언이 될 수 있다. 저는 심지어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애 안 낳으면 게으른 거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남자 어르신한테서 좀 들었거든요.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 이거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쓴 이야기를 유튜버인 하와이 대저택님이 편역을 했던 책인데요. 지식조차 시대의 의복처럼 유행을 탄다. 아무리 귀중한 진리라도 시대의 언어로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박물관에 먼지 쌓인 유물처럼 취급할 것세. 낡은 지식을 고집하고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더운 여름에 겨울 코트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 같다. 완전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는 거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조언을 하시면서 대화 주도권을 잡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걸어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가본 것인 듯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는데 아 되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다이어트 하셨어요? 해보셨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안 해봤대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할 말을 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낫다, 이제 내가 어른이다, 내가 낸데 라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겠다.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건너뛴다는 것, 나보다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서둘러 판단하고 묻기보다 단정해버린다는 것. 어리니까 모른다는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되게 약간 조언을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어린 친구들일수록 배워야 될 점이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해력이 딸린다 막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나를 좀 챙길 줄 아는 그런 태도들이 너무 저는 와닿았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MZ들이라고 하는 아이돌들 중에서도 3세대, 4세대 막 이런 친구들이 활동하는 거 보고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 보면은 내가 좀 많이 배워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들이 많아요. 좀 건강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험난한 아이돌 세상에서, 험난한 연예계 세상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그런 모습에서 아 진짜 멘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어린 친구들 있으면은 좀 배우고 싶고 같이 옆에서 좀 에너지를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말 끊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깊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약간 사생활 너무 깊이 들어가면서 결혼 언제 할 거냐, 왜 안 할 거냐, 니네 부모님이 어쩌고저쩌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되게 거부했는데도 계속 관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인생 대신 살아줄 거 아니면, 그거 하는데 돈 보태줄 거 아니면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뜻으로 뭐뭐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말을 했어도 받아들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방이기 때문에 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속상해하지 않는 것이,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답답하긴 하겠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본인이 살아가면서 내 말이 옳다면 경험하면서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상대방도 그것이 조언이 아닌 잔소리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조언을 구할 때만 조언을 해야 되겠다. 레떼미론이란 책이 떠오르는데요. 남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은 또 상대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더 나를 좋은 길로 나아가는 게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이란 책에서도 인간은 타인에 의해 바뀔 수 없다. 100마디 조언보다 스스로 깨닫는 한 줄의 문장이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네. 라는 이야기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또 남에게 관심을 끄자. 내 인생도 제대로 굴러가기 벅차다는 생각을 하니까 남에 대한 조언이나 관심을 끄게 되더라고요. 내가 또 제대로 된 행동을 보여주면 저절로 따라오고, 또 저에게 그냥 이거 어때요? 라고 조언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 이런 5가지 사실들을 알게 될 때는 조언을 함부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제가 딱 어린 친구들한테 조언을 하나 하자고 한다면 딱 하나 있어요.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을 합니다. 책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내 것으로 조금씩 한두 가지씩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휘력뿐만이 아니라 생각이 넓어지는 그런 굉장히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또 이걸 통해서 나를 좀 더 들여다보고 좋은 길을 이끌고 내가 뭔가 가보지 못한 세상들을 배워가는 느낌이랄까요? 어른이라고 다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배울 것과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어른이 되려면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필요한 말을 할 줄 알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사람의 삶보다 내 삶에 집중한 태도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조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네, 필요할 때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은 적을지라도 그 고요 속에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진다. 저의 오늘의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